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인사드리는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한 캔들 강의 오늘 시간부로 이제 6강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캔들 기법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강에서 5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복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지금 주말에 이 조영호 전문가의 캔들 교육 강의를 처음 들으셨다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캔들 강의의 어떤 이 묘미라든가 어떤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계속해서 또 내용 이어가고요. 항상 제 모든 강의는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이론을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 실전 사례에 어떻게 대입을 했고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강의 복습해서 캔들은 기초편, 중급편 이렇게까지만 제가 6강에 담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뭐 캔들 하면은 어려워요. 또는 야, 이런 것도 있었나요? 어떻게 대응할지 실전에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게 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제가 1강부터 6강까지 말씀드렸던 기초에서 중급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더 이상 사실 캔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양봉, 음봉은 다 알아요.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 이렇게 좀 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몸통이라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미하고 그리고 꼬리라는 게 이건지를 알겠는데 위에 달린 꼬리가 윗꼬리고 아래 달린 게 아랫꼬리고 이런 것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한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양봉하고 이 장대 들어가는 이 장대 양봉 음봉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장대라고 하는 거는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 이거를 이제 장대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변동폭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장대, 양봉, 음봉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캔들을 좀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자, 상승 삿바형. 이것도 명칭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씨름할 때 상대방 앞에 우리가 이제 겨루는 그 사람의 이제 삿바를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삿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삿바. 그래서 이 상승 삿바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이 상승 삿바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제가 강조드리는 이 캔들은 전부 다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뚱맞게 주가가 막 밀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상승 삿바형이 나오고 나서는 추세가 전환이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삿바형이 중요한 거고 일단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시가가 전날에 음봉에서 시작을 하는데 쭉 밀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를 돌릴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그죠? 또 많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또 상승 삿바형의 반대형이 하락 삿바형. 그럼 하락 삿바형은 우리가 어디서 조심해야 될까요? 고점에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하락 삿바형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몸을 움츠려야 돼요. 포지션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주 갖고 있다. 그러면 최소 50주 정도는 던지고 왜? 이게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도지형, 별형, 팽이형, 비석형. 요거를 다 합쳐서 제가 하나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 중립형 캔들. 자, 중립형 캔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지, 별, 팽이형, 비석형. 자, 도지형은 여러분들이 십자형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어요. 십자형.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똑같아요. 자, 여기. 그러면은 여기는 별형, 여기는 팽이형인데 팽이. 차이점은 뭐냐? 별형하고
팽이형이에요. 몸통이 작으면은 팽이형이다. 몸통이 좀 차이가 있죠. 별형이 몸통이 좀 크고 주가 변동폭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팽이형은 적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비석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석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중립형 캔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추세 전환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중립형 캔들은 추세 전환. 왜 추세 전환이냐? 지금 윗꼬리 누르는 힘 그리고 받치는 힘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은 누르는 힘, 받치는 힘이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고정. 그죠? 근데 추세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별형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별형이. 그럼 이거는 이 캔들 하나만 보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예측을 할 수 있냐면은 추세 전환을 예측을 할 수 있다. 왜? 누르는 힘, 이 받치는 힘이 똑같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는 거죠. 내려가질 않으니까. 그죠? 반대로 깨지면은 하방으로 밀리겠죠. 이만큼 밀렸다 그러면은 이만큼 또 밀려요. 그래서 추세 전환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중립형 캔들 역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초편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중립형 캔들 여러분들이 이거 딱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상승사파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내용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 요것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중급의 시작은 일단 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갭. 갭은 종류가 일반 갭, 돌파 갭, 아일랜드 갭인데 일반 갭은 왜 일반 갭이냐?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갭. 그리고 돌파 갭은 역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저항대라고 부르죠. 저항대. 저항대를 주가가 돌파한다는 거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갭이 발생한다. 돌파 갭. 이거를 갖다 이제 돌파 갭. 그리고 일반 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갭에서 시작은 하죠. 근데 장중에 여기를 한번 왔다 가요. 흔적을 남기죠. 아랫꼬리로. 그걸 갖다가 일반 갭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일반 갭. 자, 그리고 또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뭐 갭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반 갭이라든가 돌파 갭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도 아일랜드 갭은 모르셔도 돼요. 자, 아일랜드 갭은 이렇게 해서 섬을 그리고 있어요. 섬 모양. 섬 모양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섬을 탈출할 때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또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힘이 뭐다? 갭이다. 그래서 이 섬 모양에서 탈출을 하는데 갭으로 탈출한다. 그거를 아일랜드 갭이다. 그래서 갭은 일반 갭, 돌파 갭, 아일랜드 갭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갭은 기본적으로 이 강한 힘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알아놔야 되고 이렇게 실전 상황에서 과연 과거에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흘러갔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다시 시간이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갔을 때 잡아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제 모든 강의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날 끝났죠? 그러면 이 봉이 지금 갭이 발생했어요. 일반 갭이.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일단 갭은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날의 종가를 터치를 살짝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 갭. 자, 일반 갭이 나왔을 때 과연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까? 그러면은 지금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고점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었냐면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하락을 계속 하던 종목이 갑자기 바닥에서 이렇게 일반 갭이 나왔을 때 이거는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할까?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25%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만 이 정도 수익만 거둬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매매예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나온 게 25% 주가 변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차는 25% 그리고 2차적으로는 29.74%.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논리 잘 아셨으면은 또 이제 성격이 좀 느긋하시고 이런 어떤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4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화공영.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갭 다음에는 상승장악형. 이것도 이제 캔들 중급편입니다. 캔들 중급편.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에서 바로 이 자리가 상승장악형인데 상승장악형은 뭐죠? 자, 갑자기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이.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하염없이 주가가 빠져요. 그러다가 조그만 음봉이 나와요. 조그만 살짝. 그러다가 갑자기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을 때 양봉이 음봉을 감싸는 장악하는 그거를 갖다가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역시 이것도 추세 전환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캔들 2개 나온 게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샘플로 갖고 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캔들이 3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막 극적극적 하시면서 아 뭐지? 이거 3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텐데 간단하죠. 뭐 1번 캔들, 2번 캔들이라고 그러면은 요거 합치면 되잖아요. 합치면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빨리 알아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가 좀 숙련이 잘 되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한 5초, 3초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자, 상승장악형 샘플 자료입니다. 지금 자, 여기 상승장악형인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를 가다가 갑자기 음봉이 작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감싸는 이거를 이제 상승 장악형. 자, 실전 사례 메가MD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 두 번째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 세 번째 상승 장악형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 복습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상승 장악형이 나온 지점은 상승 장악형 나온 지점은 하방으로 밀리면은 안 된다.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이런 라인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계속. 기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며칠 한 2주 정도 걸렸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요. 이 깨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 상승 장악형 믿고 쭉 버텨봐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캔들이 이렇게 2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합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캔들 3개가 캔들 2개로 합쳐진 상승 장악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음봉은 여러분들이 흑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흑인 중에서도 아버지. 그리고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키가 더 크죠. 여성분보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흑인의 반대는 백인이겠죠. 백인 어머니다. 그러면은 백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결합을 했는데 여기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여기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백인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 아들. 근데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들이 키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랬을 때 돌파했을 때 이거는 역시 추세 전환이다. 그래서 요 패턴이 여러분들께 이제 흑인 아버지, 백인 어머니, 백인 아들 이거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역시 추세 전환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이 패턴이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상승 형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뭐 중립형 캔들 이런 것들은 다 추세 전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추세 전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두어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형태 확인형의 어떤 가장 최근 나왔던 급등 사례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전에 KPX 생명과학, 그린생명과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명이.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했을 때 과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연 이 바닥에서의 지금 추세 전환을 잡아낼 수가 있을까? 추세 전환을. 이거를 잡아내야지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이 있죠. 거래량 많이 체크할 것이고, 그렇죠? 이동평균선 체크할 것이고, 그리고 보조지표 RSI라든가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일목균형표 거기다가 또 수급 뭐 외국인이 얼마를 샀을까, 요새 기관은 어떻게 이 종목을 대하고 있을까, 개인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보통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만 가지고 요 네 개를 조합을 해서 이 추세를 판단하고 뭐 이 종목 더 갈까 뭘까 아니면 매수를 할까 말까 이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지가 않고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영호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 완전 바닥 그리고 완전 그 바닥에서 돌아 나갈 그 시점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찾는 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반등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거래량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즉, 상승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에 대해서 뭐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나왔나요? 뭐 갑자기 32,000원 찍다가 뭐 이게 뭐 20이 됐든 15가 됐든 아니면 100만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건 거래량이 붙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 거래량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볼게요. 그럼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뭐 20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 5위평선, 10위평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골든 크로스의 느낌이 좀 나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철저하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그러니까 지금 22평선이에요. 노란 색깔이. 요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계속 눌리는 구간인데 그 눌릴 때 우리가 뭐 매수한다? 이런 이론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아니다. 즉 이평선으로도 이 자리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니까 5위평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 응? 그리고 다시 22평선도 넘어서는 여기서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또는 여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짚어낼 수 있는데 이 가격 차이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거의 10%가 넘어요. 15%막 이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캔들 이걸 보고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높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조지표도 마찬가지. 일목균형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게 지금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눌리고 있죠. 그리고 은그림대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죠? 이때 이걸 잡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수급은 제가 안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수급도 보시면 크게 별 볼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노란색 원을 잘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추세 전환을 알 수가 있다. 자, 흑인 아버지 나왔죠. 그 다음에 백인 어머니 나왔죠. 백인 아들 나왔죠. 백인 아들이 키가 컸을 때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랬을 때 주가 변동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자리, 이 캔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요 캔들 안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좀 늦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률을 보세요. 쭉 가죠. 바로 이 상승 형태 확인형 하나만으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간결한 논리로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캔들 중급편 계속 해볼게요. 자, 관통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상승 형태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관통형 전부 다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중립형 캔들까지 뭐든지 다 추세 전환. 이 추세 전환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캔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통형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게 엇갈리는 거, 비껴치기 느낌.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통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와요.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주가가 밀리는데 한 번 더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많은 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공포감을 느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무섭기 때문에 손절. 이게 만약에 또 뉴스가 강하게 붙었다 그러면 여기 손절에다가 플러스해서 투매 현상이 나오죠. 투매 현상. 그렇죠? 근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캔들 패턴을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이 캔들 패턴 관통형을 알았다고 그러면은 이 날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한번 그 다음 날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 주가가 밀리다가 갑자기 이것까지 나왔는데 생뚱맞게 그 다음 날 여기서 시작을 해요. 한 요 각도를 항상 눈여겨보세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밀고 올라가는 힘이 이게 만약에 일봉이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장중에는 이제 5분봉이라든가 또는 3분봉, 10분봉 이렇게 분봉으로 돌리세요. 분봉으로 돌리시면은 반드시 어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종가가 여기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를 보이고 나서 분봉상에서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이런 지지하는 어떤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갈 때 그럼 요 지점에서 아, 이거 관통령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예상을 하면은 역시 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나서 봤더니 아, 이거 관통령이었네 하는 게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캔들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아, 상승장악형, 상승잉태 확인형, 그리고 관통령, 그리고 중립형 캔들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나왔을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요런 데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 최소 요런 데 돌파할 때까지 뭐 나와도 요런 데서 나오겠죠. 응? 그쵸? 여기서 50% 떨구고 나머지 50% 여기서 떨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관통령 이렇게 좀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이 관통령을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 또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 색깔 원인데요. 자, 우리가 이 지금 관통령이라든가 뭐 그리고 상승잉태 확인형 그리고 뭐 상승장악형 단순하게 뭐 캔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나왔다고 해가지고 관통령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단지 이거 캔들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매수를 할 수?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같이 숙련된 트레이더고 또는 어떤 이 캔들에 대해서 몇 년을 다룬 사람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빠르고 좀 더 이제 확신을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또는 최근에 이 캔들을 접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빠르게 판단하기 또 내 머릿속에 확신을 강하게 갖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캔들 패턴에다가 우리가 의심되는 지점의 의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어저께 음봉이 나왔는데 그날 그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서 좀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봉으로 돌렸더니 어떤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아, 관통령이 예상된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심이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차트를 줄여놓고. 그러면은 과거의 이 자리는 지금 힘이 굉장히 센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가 변동률이 120%가 나온 자리예요. 120%. 그러면 이렇게 센 자리가 다시 왔는데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캔들 패턴, 관통령이 나왔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추세 전환이라는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관통령에서 바닥 잡고 나서 플러스 1%, 2%, 3% 먹고 나오질 않는다. 왜?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20%까지 여러분들이 더 느긋해지고 내 매매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든지 제 교육의 이 초점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주가가 1% 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장중에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보통? 저는 분봉을 보지 않아요, 장중에. 절대 안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장중에 많이 보시는 게 보통 1분봉 또는 3분봉. 그죠? 5분봉 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분봉에서 주가 이렇게 등락하는데 이거 몇 %나 되겠어요? 1분봉에서 장대음봉 나와봤자 1%예요. 3분봉에서 장대음봉 나와봤자 2%, 3%예요. 그죠? 요런 이제 작은 퍼센테이지에 여러분들이 막 그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내 이제 생각이라든가 이게 머릿속에 막 모든 번뇌, 고난은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분봉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 캔들을 이런 넓은 그림을 앞으로 이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이 되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뭐 이런 1분봉, 5분봉 1%, 2% 이런 거 두렵지가 않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느긋해지고 여유가 있어진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깨닫는 게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컴 때 계속해서 볼게요. 자, 고점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크게 했을 때 과연 관통력이 맞는가? 그러면은 관통력이 맞긴 한데 지금 이 자리, 과거에 나왔던 이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력한 자리에서 나오는 관통력은 이거는 거의 99%다.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트레이더가. 근데 자세히 봤더니 관통력이 나오고 있죠. 그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더 크게 해서 관통력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봉이 바로 요 봉이고요. 그리고 2번 봉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반갭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수반하면서 52.79%가 굉장히 하루 이틀 3, 4, 5, 6, 7, 8일 만에 주가 변동률이 53%가 나왔어요. 거의 52%. 조금 더 갖고 있었으면 더 갔다. 그죠? 왜? 여기서 힘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꺾이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각형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통령 또 알아봤고 관통령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통령 우리가 캔들 패턴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캔들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확신을 갖기가 힘들다.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례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핑거. 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금 관통령이 나왔어요. 관통령. 아, 이거 관통령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에 내가 확신은 좀 없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어떤 의미일까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그죠? 잘 걷네요, 선을. 그럼 이 종목은 지금 핑거란 종목은 고점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쭉 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그죠? 뭐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뭐 대충 한 최소 50% 이상은 돼요. 50%에서 70% 정도 돼요.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바닥이라고 일단 보여질 수가 있죠. 바닥이 뭐 진짜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떴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런 추세선을 그리면서 레벨업을 합니다. 바닥에서. 주가의 레벨업, 주가 상승 기간. 그렇죠? 이 상승 기간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핑거라는 종목은 계속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힘이 여기서 발생했던 이 힘이 하방으로 무너지면은 절대 안 되죠. 무너지는 순간 이거 힘은 이제 무력화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대 양봉은.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양봉은요,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양봉은 나무. 왜 양봉이 나무냐? 이 상승봉은 항상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땅이에요, 땅. 지면. 지면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쓰러지면은 안 된다. 그렇죠?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나무를 벨 때 1번, 2번, 3번. 3번을 여기를 도끼로 쳐서 나무를 벤다고 그래요. 여기를 도끼로 쳐서 나무를 벤다고 그래요. 이 지점이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 지점은 절대로 우리가 도끼로 베면 안 되겠죠. 남이 베서도 안 되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죠. 맥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맥점. 급소. 이 나무는 이 나무의 급소는 어디다? 요 자리다. 그 자리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 거다? 관통력 나왔다. 관통력. 그럼 이 정도까지 우리가 딱 됐으면은, 머릿속에 됐으면은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확신도 있을 뿐더러 정확하게 관통력 나왔죠? 확신도 있을 뿐더러 아, 이거 추세 전환이구나. 내가 또 1분봉, 3분봉 보고 또 3%, 5% 먹고 안 나오겠죠. 그죠? 쭉 버텼을 때 몇 퍼센트 간다? 70%가 간다. 뭐 좀 주가 지지부진해도 안 깨졌잖아요. 지금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러다가 이런데 돌파를 한 순간부터는 시세가 나오면서 쭉이죠. 70% 여러분들 다 못 먹어도 좋아요.
근데 바닥권에서 이런 캔들 매매 기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잡았을 때 최소 아무리 못해도 20%는 먹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지금 제 매매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 종목을 만약에 대하신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막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막 움직였을 때 막 덜렁덜렁 거리고 3% 먹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과 저는 조영호 전문가는 노란톡방에서 캔들 기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익 사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지금 별형을 이용해서 이제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 10월 24일 날 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자, 지금 여기죠, 바닥에서. 별형은 중립형 캔들이에요. 중립형 캔들. 자,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기 때문에 누르누님, 받치님 똑같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을 때 주가 하락 구간에서 나왔을 때는 추세가 전환된다. 이거 잘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19.44% 바로 그 다음날 수익이 났습니다. 자, 또 하나 시스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승 장악형이 바로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으니까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쭉 들고 있으면은 쭉 가죠. 그래서 8.84%또 수익이 잘 났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패턴이에요? 상장이죠. 상승 장악형.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 쭉 내려가다가 상승 장악형 나왔다. 아, 이거 쭉 가는구나. 그랬더니 나뭇가지 매매 기법 해서 쭉 가죠. 자, 최근 들어서 8만 원을 알테오젠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나뭇가지 매매 기법에 의해서 쭉 보유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시나리오는. 자, 그래서 알테오전도 역시 좋았고요. 진매트릭스 역시 3.51% 잘려서 제가 설명은 좀 여러분들께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엔게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상승 형태 확인형. 이렇게 흑인 아버지, 백인 어머니, 아들 나오고 나서는 쭉 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금양그린 파워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캔들로 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이라든가 포인트 이거 보시면은 거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 이런 기법도 있었나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그동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막 1%, 3% 이런 어떤 작은 구간에서 내가 심장을 막 졸이면서 또 매매 횟수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수익도 별로 벌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마음고생만 하고 내가 노동만 많이 쓰일 뿐더러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만 안 되면 더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하단에 아마 QR코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딱 그 촬영하셔가지고 노란 톡방 꼭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이런 이제 수익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 잘 배워놓으시면은 투자 이 습관이 달라져요. 진정한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로 만들어지는 그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강부터 5강까지 여러분들께 5주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반복적으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점점 여러분들의 눈에 이 차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6강 캔들 중급편까지 해서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 적산병이라고 하는 캔들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적산병 뜻이 뭐냐면은 붉을 적자, 그래서 빨간색, 붉은 레드, 빨간색을 뜻합니다. 그리고 삼은 석삼, 그래서 3개. 붉은 색, 그게 3개다. 그래서 캔들이 3개. 그래서 3 캔들이라고 그래요. 자, 보시면은 3개의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다. 3개의 양봉이 연속. 양봉, 양봉, 양봉. 그래서 양봉 1, 양봉 2, 양봉 3. 이렇게 해서 3개가 연속으로 나오죠. 근데 종가가 시가가 높아지면서 종가도 높아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적산병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것도 올라가죠. 이거는 매수세가 강하다, 세다. 강하죠. 강한 매수세를 뜻해요, 결국에는. 이 적산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이 종목 힘이 좀 있는 종목이구나.
매수세가 강한 종목이구나. 이때 기본적인 이론은 거래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 적산병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이 봉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합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장대 양봉이 돼요.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최소 5% 이상의 주가 변동이 나온 거를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적산병의 경우도 최소 5% 이상의 주가 변동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봉을 이렇게 세 개를 합쳤을 때 결국 하나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머릿속에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도 이 지금 적산병이 뭐 적산병뿐만 아니라 뭐 육산병까지 나왔죠. 그죠? 뭐 계속해서 지금 그거예요. 빨간색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적산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관통령이라고 하는 이 캔들 패턴을 이거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숙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합을 해서 이 자리 맞다 하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설명을 드려요. 일목요연하게.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그렇지가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 적산병 관통령 나왔다고 해서 덜컥 매수했다가는 피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가 나온 지점에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자리거나 아니면 과거에 강한 급등이 나왔던 자리, 의미가 있는 곳에서의 관통령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이건 의미가 있구나. 적산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적산병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적산병이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이 종목 진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봐도 되겠구나,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포인트.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캔들 패턴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27,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8만 얼마까지 갔다가 쭉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막 32,000원까지 갔어요. 32,000원. 거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요 정도까지 보면은 이 종목 이제는 좀 바닥권이겠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어떤 발행 주식수라든가 매출액 그리고 가격 비교했을 때 요 정도면은 좀 너무 심했다. 내가 감은 갖고 있어. 그죠? 올라간다는 감.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1차로 올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상승 나오고 나서 살짝 이제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자리는 우리가 무슨 지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냐면은 단기 바닥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 그리고 여기는 단기 바닥. 그럼 단기 바닥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 응용편이 나왔습니다. 응용. 상승 잉태 확인형의 응용. 흑인 아버지 나왔죠. 백인 어머니 나왔죠. 그리고 아들 나왔죠. 그리고 돌파되니까 쭉 상승하죠. 근데 이 자리에서 나온 게 뭐다? 1번, 2번, 3번 해서 적산병 나왔죠. 그럼 이거는 쭉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산병 나왔을 때는 이 적산병을 캔들 패턴에 연관을 시켰을 때, 더했을 때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간을 1번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이 쫙 작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힘이 한번 멈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구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그 다음에 도식화를 시켜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시면은 여기서부터 1번에서 여기까지 음봉 나왔던 여기까지는 한 방에 힘이 나온 이 캔들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번 봉,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나왔던 2부는 또 2번 봉, 그 다음에 여기 깨고 나서는 3번 봉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적산병 패턴으로 해서 쭉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3번 봉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줄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을 때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가다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목 MGN 솔루션 한번 볼게요. 자,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적산병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면은 적산병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이 적산병은 보통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 급락했네. 그러면 이거 적산병 안 맞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 부근에서 적산병 나와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27.46%가 밀려버려요. 그러면 이 적산병에 대해서 반감이 많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100명 중에서 한 70분 정도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항상 이 적산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 패턴하고 이제 이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셨는데, 자,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적산병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실전에 이용을 하실 때 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1차적으로 일단 양봉이 나왔죠. 그죠?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후에 양봉 1번, 그리고 2차 상승 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2번이죠. 그 뒤에 바로 3번 구간에서 무슨 패턴이 나왔냐면은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그 전에 전장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우리가 상승 형태 확인형이 나오고 나서 적산병 나왔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신뢰도가 좀 있구나 이렇게 봤죠. 그럼 엠젠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요 부분이 지금 상승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적산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신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신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적산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상승 형태 확인형이라든가 관통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쓰셔도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적산병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든가 관통형 그리고 또 상승 장악형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시면은 좀 무리가 있어요. 추세를 판단하는데. 자칫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예요.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이 전장에 보셨던 이런 어떤 상승 장악형이 나왔는지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는지 그래서 캔들 패턴하고 병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좀 짚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적산병 실전 사례인데 LB세미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적산병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는 1번 봉, 요거는 2번 봉, 요거는 3번 봉인데 봉의 크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 크기가 3번 봉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주가 변동도 크게 나왔고. 이랬을 경우는 좀 꼭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만약에 향후에 이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어떤 변동을 보면 반드시 거의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3번 봉이 너무 지나치면은 이거는 고점 인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3번 봉 너무 장대인 거 이것도 마냥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캔들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노란톡방에서 다양하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ISE 커머스 이 종목도 역시 장중에 여러분들과 캔들 기법으로 4.70%또 하고 있고 나노팀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바닥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또는 뭐 관통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캔들 패턴이 1번, 2번으로 해서 연달아서 나와요. 이 정도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바닥이라고 의심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60% 그리고 나서 JC 케미칼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수익 거뒀고 8.70% 그리고 나노팀 말씀드렸고 또 잡았어요. 4.34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러티 역시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차트가 이제 딱 봤을 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저처럼 좀 숙련이 되시면은 요 파동을 생각을 해요. 요거는 하나의 음봉이죠. 음봉이 나온 이후에 흑인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그다음에 아들 나왔죠. 아들 나오고 나서는 이제 쭉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단기 바닥에서 나왔던 이 상승 장악형. 자, 요 지점이 상승 장악형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은 가겠구나. 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서울 옥션인데
서울옥션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이제 상한가 아마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이날 지금 언제 며칠인가요? 지금 날짜는 안 나왔는데 예, 11월 21일 날 서울옥션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한 10% 정도 밀렸어요. 근데 매수했을 때 포인트가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양봉 나오면서 나무까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대로 해서 이제 잡았는데 밀렸어요. 근데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통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가이드를 받으시면은 보통 이 정도 뭐 마이너스 이때 9.5%가 밀렸어요. 이때 보통 손절 많이 해요. 그죠? 그럼 막 투덜투덜 대시고 막 전문가 막 또 싫어하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다 드려요. 그래서 추가 매수인데 그 다음 장에 볼게요. 자, 지금 요 자리는 우리가 바닥이고요. 최근에 증시의 특징은 바닥에 있는 종목은 최소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시장의 트렌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머릿속에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가서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지금 이 자리니까 손절을 요 정도까지 놓고 여기 설령 밀리면은 내가 손절을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가장 좋은 건 무슨 전략이에요? 바로 추가 매수 전략이죠. 추가 매수 전략.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손절이 아닌 추가 매수를 택했는지. 그러면서 서울옥션은 우리나라의 넘버원 그거고 최근에 증시는 바닥권에서 20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400원이라고 하는 그럼 9,400원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비록 매수는 좀 높게 들어갔지만 정확한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가 정확히 여길로 잡아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갔고 그 다음에는 뭐 지금 13,000원 찍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8.70%.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방에서 있으실 때 물론 종목 가이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추세를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시장을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베테랑 트레이더인 조영호 전문가한테 계속 이 관점을 배우시면 좋아요. 지금 고점 6인데요. 서울옥션. 좀 저점 6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9% 밀렸다고 손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조금 넓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인데요. 지금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캔들에 대해서 자료집이 필요하겠죠. 캔들 자료집. 자, 알짜배기 캔들 교육 자료집. 이거를 지금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집을 다 드릴 거예요. 이 자료집 토대로 해서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실전 매매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기초에서 중급까지 해서 총 6강으로 진행을 했어요. 총 6강. 그래서 기초편에는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뭐고 장대 양봉 뭐 상승사파형 여기까지 중립형 캔들. 근데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 전환이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중급편 넘어와서는 갭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뭐 상승장악형, 인태확인형, 관통형, 적산병 이렇게 이제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전 매매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가이드 매매 기법과 함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조영호 전문가가 최근에 바닥 잡은 전문가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도 정확하게 짚어드렸고 최근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가이드 종목들의 이 수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수익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다 노란톡방에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6강인데요. 그동안 제 또 캔들 강의 기초에서 중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 신청하세요. 그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